복잡하고 어려운 뉴스 제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문현진의 뉴스창 시간입니다. 주식을 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봐야 되는 뉴스 진짜 많아요. 그런데 그 많은 뉴스들을 찾아보기도 힘들고, 그리고 찾는다 하더라도 뭘 봐야 할지 보더라도 이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거 제가 쉽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에 10분만 투자하시면 봐야 될 뉴스 제가 뽑아 드리고요. 그리고 해석까지 도와드릴 테니까요.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어떤 뉴스를 제가 먼저 찾아왔는지 보게 되면요, 아무래도 지금 미국 경제에 대한 의심들이 좀 커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경제 올 가을 실업 수당을 종료하겠다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잖아요. 델타 변이 때문에 불확실성도 커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거 실업 수당을 종료했을 때 고용 지표가 얼마나 개선될지, 지금 미국 사람들이 일을 안 한대요. 왜 안 하느냐? 가만히 있어도 돈을 주는데 뭐 한다고 일을 하냐? 라는 분위기라서 구직을 많이 하는 사람들보다 구인을 많이 하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죠. 사람을 구하는데 구해지지 않는다. 왜? 사람들이 일을 안 구하니까. 그런 약간 리스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지표가 개선되지 않았는데, 이제는 실업수당을 종료하게 된다면 사람들이 이제 결국은 일을 하러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일을 하러 가야 되면은 고용지표가 개선이 되겠죠. 개선되면은 역시나 테이퍼링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증시에서도 그렇고 모든 자산시장이 테이퍼링을 정말 싫어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싫어할 수밖에 없죠. 아무래도 돈을 풀어가지고 올라온 증시고 자산 가격들이다 보니까 그런 걸 또 줄여내게 되면은 자산 가격 떨어질까봐, 우리 자산 가격 떨어지는 거 되게 싫잖아요. 물릴까봐, 손실날까봐. 미리미리 준비하면 상관이 없는데 맨날 투자하려고 하니까 매일매일 그냥 뭐 끝까지, 지구 끝까지 그냥 잡고 있으려고 하니까 그런 일이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 것 좀 이제 안 하셔야 되지 않을까. 리스크 관리는 내가 해야 되는 거지 그 누가 대신 도와주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 그리고 타이밍이 지나면은 그거 아무도 할 수가 없습니다. 사고가 나기 전에 준비하는 거지 사고가 나면은 다치는 것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하시면 좋겠네요. 특히나 미국에도 이제 가계부채라든지 부채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채무 불이행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잖아요. 디폴트, 미국 부도 사태,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데, 역시 미국 가계부채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떤 국가 못지않게 굉장히 큽니다. 가계부채가 15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친다면은 거의 약 한 뭐 1경 8천조 정도 될까요? 정말 큰 돈인 것 같아요. 그래서 2분기에 14년째 최대폭으로 증가가 됐다라는 거, 아무래도 사람들이 돈을 많이 빌려가지고 지금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이라든지 또 지금 집값 많이 올라가고 있어요. 미국도.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주식도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뭐 그게 영원했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뭐 주가 상승이라는 게 영원한다면 사실 모두가 행복할 수 있는 것도 맞는 걸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죽기 전까지 주가가 한 번도 안 빠진다면은 들고 있는 사람 모두가 수익 보는 거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만은, 주식시장의 설계상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투자는요, 결국 수익 보는 사람이 있으면 손해 보는 사람이 있게끔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한다면 이런 리스크가 있을 때 어떤 것이 현명한 선택일 건지 우리도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IMF가 갑자기 돈 풀기 나섰다라고 합니다. 사상 최대 규모 SDR 특별 인출권인데요. 회원국들에게 돈을 좀 인출할 수 있는 금액을 좀 주겠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IMF가 야 너희 국가 힘들지 돈 좀 빌려가라 이런 거거든요. IMF 돈 빌리면 별로 좋은 거 아니라는 거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 거 생각 한번 해본다면 IMF가 저렇게까지 힘을 쓴다라는 것은 저는 오히려 아이고 착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야 뭔가 꿍꿍이가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좀 의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런 내용들을 봤을 때도 지금 증시 또는 전 세계 경제가 안정적이지 않다,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돈을 풀어서 좀 이렇게 도와주려고 하는 거지, 안정적이면은 굳이 우리가 도와줄 필요가 있냐라는 거죠. 주식도 잘하는 사람에겐 전문가의 의견이라든가 조언들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왜? 자기가 잘하고 있거든요. 근데 잘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전문가의 의견과 조언이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왜? 안 되니까. 즉, 안 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거지 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IMF가 갑자기 도와주겠다? 되는 사람들에게 도와주는 걸까요? 아닐 겁니다. 지금 전 세계 경제가 조금 힘들어졌다라고 이해하시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더군다나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8월 들어오자 말자 금리 인상 이야기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융통화위원들에게서도 이야기가 들려오는데요. 통화 완화 정도에 가까운 시일 내에 정도 가까운 시일 내에 조정을 할 것이다. 가까운 시일 내에 조정을 한다, 이 말을 하고 있는데, 한 명은 비둘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돈 좀 더 풀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아니야 금리 올려야 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상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역시나 8월로 성큼 다가왔습니다. 금리 인상하게 되면 이제는 당장 바로 악재가 생겼을까요? 악재일까요? 라고 했을 때
당장은 아닙니다. 금리 인상했다고 해가지고 증시가 갑자기 내일부터 바로 박살나고 무너지고 이런 건 아니에요. 근데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은 그로 인해서 생기는 후폭풍들이 쌓이고 누적이 되면요, 그건 이제 더 이상 버틸 수가 없는 아주 큰 무게가 됩니다. 그래서 그 짐짝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인데, 그게 바로 부채이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하게 되었을 때 부채, 이자 이런 것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의외로 잘 감당한다면 생각보다는 하락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대응하는지 잘 대응하지 않는지를 좀 체크해봐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아마 하락이 나오게 된다면은 그 어느 누구도 도망가기 힘들 겁니다. 왜냐하면 미리 알고 도망간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왜 이렇게 미리미리 여러분들께 경고를 하는 걸까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도 작년부터 현금화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작년 11월에 현금화한다. 시장에 큰 리스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짐 로저스도 그랬죠. 그리고 워렌 버핏도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아직까지 폭락이라던가 큰 리스크, 위기 아무것도 오질 않았습니다. 그들이 시기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전설적인 투자자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시기를 모른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알고 있었다면 굳이 그렇게 미리미리 경고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이 리스크라고 하는 것은 미리 준비하는 거지, 보고 피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되는 거 자꾸 이야기하지 마세요. 보고 피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리미리 준비해야 된다라는 거, 그걸 인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미국 7월에 신규 고용에 눈이 쏠렸다라고 하죠. 80만 명 돌파 때는 테이퍼링 성큼 다가온다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업 수당을 이제 중지한다, 급여를 중지하겠다라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는 이거 테이퍼링 금방 다가올 수 있습니다. 테이퍼링 오면 우리나라는 금리 인상 진짜 빨리 해야 되거든요. 가파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금리에 대한 이자에 대한 부담이 점점 커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우리가 명심하면서 시장 리스크에 항상 대비하면서 어떠한 충격이 있더라도 나만 살면 됩니다.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 살릴 필요 없어요. 나만 살면 됩니다. 그래서 나만 살 수 있는 계좌 상태를 꼭 만들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좋은 뉴스보단 역시 안 좋은 뉴스들이 조금 많이 보이죠. 그래서 뭐 아직까지도 저는 좋은 이야기 해드리긴 좀 힘들 것 같아요. 뭐 이런 뉴스들이 좀 사라져야, 아이고 이제서야 좀 여러분들께 좋은 이야기 해드릴 수가 있겠네요. 모든 위험성이 사라졌습니다 라고 말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아닌 걸 어떡합니까? 그래서 뉴스가 아직까지도 뭐 우리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아니라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주고 있다 생각을 하니까요, 항상 리스크 관리하시면서 특히나 이상한 종목 좀 잡아놓지 마세요. 적자 나는 기업이라든지 급등한 기업 막 고가에 잡아놓고 이런 것만 좀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아니라고 한다면 투자하시는데 큰 리스크들을 안고 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항상 종목 선정 잘 하셔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쳐볼게요. 지금까지 문현진의 뉴스창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